협업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오유란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공학 안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같이 함께할까, 이걸 위주로 좀 예시 위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컴퓨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도구로서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에는 비둘기를 보내서 서신을 날리고 했었어요. 한참 걸렸을 거를 그냥 인터넷 접속하면은 여러분 인스타 같은 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죠. 훨씬 빨라졌어요. 두 번째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증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점자로 된 활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책들이 다 점자로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장내시경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를 손가락에 넣고 손가락에 설치를 하고 웨어러블을 써서 그 인쇄된 종이 위에 있는 글씨에 손가락이 대면은 카메라로 이미지를 읽어들어서 그 글자가 뭔지 알고 그걸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면 시각장애인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로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 한 부분을 잃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 의수와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팔이 두 개밖에 없죠, 대부분. 근데 제3의 팔을 또 설치를 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연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들 뭐 미드 많이 볼 텐데 자막 많이 보죠. 그래서 물론 번역까지해서 보겠지만,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입모양을 읽어서 알아들 수도 있고 수화로도 알아들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음성을 문자로 고쳐주는 서비스를 사용한다면은 청각장애인들도 이런 비디오를, 유튜브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협력자로서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랑 함께 같이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인 거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지 예시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좀 더 깊게 가기 전에, 인간이 잘하는 거, 인지능력,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인식하는 것 등, 아니면 운동 능력이라서 바늘구멍에 실 넣는 거 아직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계 중에서도, 로봇 중에서도 정말 정교하게 정확하게 하는 기계들이 있긴 하지만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인간의 직감이나 창의력, 이거는 사실 더 좋다고 믿어져 오고 있죠. 근데 컴퓨터가 잘하는 거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로가 잘하는 게 다른데, 이거를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면은 상호작용을, 상호 보완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어떤 관계, 협력자도 관계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주고 싶은 관점은 교수자와 학습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생님이 돼서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거 치아와와 블루베리 머핀이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잘해요. 3살짜리 어린애도 알아요. 이게 강아지인지 빵인지. 근데 기계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 푸드랑 같이 있죠? 굉장히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선생이 돼서 이게 강아지고 이게 치킨이야, 하나하나 알려주면은 컴퓨터가 배우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컴퓨터가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콜라가 있다, 컵이 있다, 그러면은 손 뻗어서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절을 얼마만큼 어느 각도로 어느 빠루로 굽혀서 언제 내려놔야 될지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팔에 있는 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디에 위치하는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사람이 시범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걸 여러 번 시도 끝에 나중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술에도 언급했는데, 알파고의 경우에도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요. 바둑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주어진 턴 테이킹, 왔다 갔다 하면서 바둑을 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수를 두는 게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학습을 해요. 근데 그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쓰냐? 바둑 기사들이 든 정말 많은 그런 대전 같은 거를 그 기록들을 전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계가 학습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대전을 하면서 뭐 이기기도 했지만 진 경우도 있었죠. 이세돌이 유일하게 이겼었는데, 이때도 자기가 못 봤던 수가 있으면 또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보완해가지고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바둑 기사분들이 AI를 가지고 대전하면서 실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반대로 학습자와 교수자가 바뀐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관계로 컴퓨터와 AI와 인간이 협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요청자와 생성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인간이 뭔가를 부탁하면은 기계가 AI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달리, 스테이블 디퓨저 요즘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AI가 이거 그렸대. 그래서 뭐니 기사가 돌잖아요. 뭐 진짜 사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미술 작품에 전시해서 상을 타서 논란이 됐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술이냐면은 인간이 텍스트로 나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를 한번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AI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줘요. 꽤 잘 만들었죠. 또 창의력도 있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어가 산란기에 물을 거슬려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사진을 보여줘 라고 하면 이런 사진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AI가 가끔은 실수를 하죠. 이거는 연어가 손질된 연어예요. 요리하면 될 연어가 그냥 강물에 둥둥 떠다녀요. 이걸 우리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걸 원한 거야, 이거 아닌 거야,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생성자인 AI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에 명확한, 저도 키워드를 바꿀 수 있죠. 나 이거 원한 게 아니고 리빙 피쉬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생선이다라는 거를 언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의중을 알 수가 없거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자와 보조자의 관계인데,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에서 추천, 뭐 최단 경로도 있고 최소 시간도 있고 많은데 무수히 많은 경로를 지도로 보면서 골목골목 하나를 보고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 사고가 없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죠. 추천해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이런 것도 많이 볼 텐데 굉장히 컨텐츠가 많거든요. 새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천해준 것도 하나이고, 또 아니면 의료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AI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거 뇌파 이런 시그널 이제 생체 신호인데 눈으로 봐서 뭔지 모르지만 AI는 그 패턴을 잘 파악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이 되어야 된다예요. 그래서 대체를 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인간에게 없애주거나 기존 능력을 강화시켜주거나 새로운 능력을 주는 AI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회적 선을 위한 AI라는 키워드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AI가 아까 우주도 있었고요, 양자역학도 있었고, 빈곤, 기화, 교육, 인권 어디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술 발전이면 좋지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고, 사실 10년 후에 AI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거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인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이걸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 기술을,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어떤 기술이든 간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면은 어디에든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계속 우리 인간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10년에 어떤 미래가 될지 상상해서 맞춰갈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10분여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또 Q&A가 시간이 있을 테니까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